네, 안녕하세요. 민코노의 민준호입니다. 일단은 7월 학평 모의고사 치르느라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치렀던 시험들 있잖아요. 3월, 4월, 6월. 그쵸? 그 시험 중에서는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7월 학평이. 그래서 일단 구체적으로 좀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제 2번 같은 문제가 이제 작년도 이제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던 거를 좀 변형시킨 문제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총액으로 풀다기보다는 순액으로 푸는 부분이 조금 더 빠르다라는 걸 제가 좀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페이지에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없었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시면은 10번 문제 같은 경우가 이제 여러분들이 가중평균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가중평균에 대한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되신 상태라면 좀 어려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설명드리고자 하고요. 6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를 푸시면 금방 풀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무역액이라는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뭐 이제 크게 어렵진 않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증가에 관련된 문제니까요. 그리고 9번 문제가 조금 신박한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배제성과 경합성을 갖고 3점짜리가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인 개념들을 제대로 숙지하고 계시느냐라는 걸 이제 제대로 판단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이제 11번부터 15번까지는요. 제가 볼 때 11번 문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고용률을 바탕으로 이제 가가 취업자라는 걸 잡아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와 다가 실업자랑 비경제 활동 인구냐 이걸 잡아주시는 게 이제 취업률이 상승하였다는 걸 바탕으로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도 크게 뭐 이제 막 어렵다라고 하기보다는 좀 어려웠어요. 뭐 그런 소리니 어쨌든 어려웠습니다.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13번 문제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명목 GDP를 구체적으로 좀 구해주시면 되는데, 아마 2019년 구하는 게 좀 짜증나긴 했을 겁니다만 이 정도는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계산해서. 그 다음에 14번은 이제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한계 편익이라는 개념만 제대로 이해해 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편익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제 기출문제 풀이 시간에 다뤄드렸으니까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15번 문제, 4번 선지 있잖아요. 이게 예금자 보호법이다라고 나오는데,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여러분들 이제 최대 한도가 5천만 원이고 그게 각 금융기관별이다라는 거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도 나왔다는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크게 뭐 어렵다라기보다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냥 전반적인 평이한 문제였는데, 20번 문제가 이제 일반적으로 관세 문제죠. 그래서 일단 관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파악만 제대로 하고 계시면 어렵지 않게 맞출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설 강의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볼게요. 네, 그래서 1번 문제 보시면, 자, 국민 경제 주체 A씨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사회적 후생이라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사회적 후생이라 그랬으니까 얘는 이제 정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될 거고요. B랑 C가 이제 아니오가 되니까 자기의 개인의 자기 스스로의 이제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부분이니까 효용이냐 아니면 이윤이냐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B랑 C가 이제 기업이냐 가계냐라는 거 잡아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기업부터 보시면요. A는 재정 정책의 주체로서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 예산을 계획하고 집행한다. 네, 정부의 정의가 되겠죠. 그래서 정부니까 이거 맞따라 봐주시면 됩니다. 기업번은 맞다가 될 거고요. 가예요. 생산물 시장에서 수요자인가가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자,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는 누구죠? 라고 물어보시면 가계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B는 가계가 될 거고요. 여기가 이제 가계가 될 거거든요. 그럼 얘가 이제 가계가 된다라고 친다면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가 아니라 이윤이 아니라 효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수요자인가, 이제 B는 가계이다. 그럼 이제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효용극대화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은요. 그 다음에 임금지대를 지급하는가라 그랬거든요. 자, 임금과 지대를 지급하는 건 누구죠? 여러분들? 자, 기업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가에 기업이 들어간다라고 친다면 C는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이다라 그랬는데요. 생산요소 시장의 공급자라는 건 가계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은 임금 지대를 지급하는가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얘가 지금 현재 B에는 기업이 들어가야 되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C는요, 가계이다라는 표현이 맞다는 소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그래서 4번. B가 소비의 주체라면, 이라고 해서 가계가 되겠죠? B가 가계라면 얘 가계라고 써볼게요. 얘 가계다라고 해보고요. 민간 경제 주체에 해당하는가라 그랬는데, 가에는 민간 경제 주체는요, 가계와 기업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정부라는 건 이제 민간 경제 주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간 경제 주체에 들어가는 게 이제 B는 가계라는 거 잡아주셨으면 가계와 기업이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치고는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중요한 건 기업과 가계와 정부에 대해서 생산물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자이냐 수요자이냐, 아니면 이제 생산 요소 시장에 있어서의 공급자이냐 수요자이냐 정도로만 잘 이해해 주시면 뭐 이제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깐 넘어갈게요. 네, 2번 문제도 이걸 순액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얘가요, 지금 현재 10분당
치킨 소비에 따른 편익이 X1씩 감소한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달 소요 시간이 30분이고요. 얘는 50분이거든. 그렇죠? 30분이고 50분이거든. 그러면 A를 가격은 일단 무시하시고요. 30분과 50분이라는 게만 보신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A를 선택하는 게 20분 이득이 될 거예요. 그렇죠? 20분 이득이 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10분당 X1씩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얘를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그렇죠? A를 선택한다라고 친다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소리도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10분당 X니까 20분의 2X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A를 선택하게 된다면 B를 선택했을 때보다 얼마만큼 이득이다? 2X만큼 이득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얼마가 될 거냐면 A 선택에 따른 이득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2X라는 게 A를 선택했을 때 이득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뭐랑 비교해 주시게 된다면 B 선택의 이득이랑 비교해 주시게 됐을 때 뭐라고 쓰니? B 선택의 이득. 이 비선택의 이득이라는 게 얼마인지를 우리가 구하신다라고 쳤을 때 만약에 A가 합리적인 선택이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더 커야 될 거고요. B가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더 커야 될 겁니다. 그렇죠?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끝나요. 그래서 일단은 A를 이제 기억번부터 보시면요. A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라면 X는 400보다 작다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떻게 판단해 주시면 되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A를 선택하게 된다면 2X만큼 이득이거든요. B선택은 얼마가 이득일까를 한번 구해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얘 A 있잖아요. 일단은 할인 쿠폰 2,000원짜리가 있으니까 20,000원짜리에 2,000원까지 배달료가 들어가니까 22,000원이 되겠죠. 여기다 2,000원 빼주시면 얼마가 되면 2,000원이 될 거거든요. 2,000원, 2만원이 될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A를 선택하게 된다면 2만원만큼의 비용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A를 선택한다면 2만원만큼의 비용이 들고요. B를 선택한다라고 친다면요. 치킨 가격이 10%거든요. 그럼 여기서 18,000원에서 10%니까 1,800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1,800원 되니까요. 21,000원에서 1,800원을 빼주시게 된다면 얘는 19,200원이 될 거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A랑 B랑요. 여러분들이 어떤 주문 치킨에 대해서 편익이 동일하다고 했기 때문에 2만원짜리를 선택하는 거랑 19,200원짜리 선택하는 거랑 편익은 동일하다고 본다면 가격이 싼 게 유리할 겁니다. 그렇죠? 가격이 싼 게 유리할 건데 B를 선택하게 된다면 얼마를 세이브하죠? 800원을 세이브하거든요. 그러면 A보다 B를 선택했을 때 800원 세이브니까 B 선택의 이득은 800원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기억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뭐냐면 A를 선택한 것이 합리적이라면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럼 합리적이라면의 소리는 얘가 더 크다는 소리가 돼요. 결론적으로 2X가 800보다 커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400보다 작다가 아니라 크다라는 말이 들어가야 정상이다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의 편익을 구하고 비용 빼서 편익 구하고 비용 빼서 비교하지 마시고요. 얘네들의 차이만 구분해 주시면 돼요. A는 일단은 뭐가 포인트다? A 선택이 이득이니까 2X만큼의 이득이 들어온다. B는 얼마가 이득이 들어온다? 세이브되는 금액만큼의 이득이 들어온다. 근데 누가 더 합리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얘가 더 합리적이라고 그랬으니까 A 선택의 이득이 더 커야 되니까 2X는 80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400보다 크다라는 말로 이해해 주시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문제 끝났어요. 네, 그래서 기억법만 이해 제대로 해주시면 디귿이야 뭐 니은이 어려운 거 없을 거고 디귿 리을도 크게 어려운 건 없을 겁니다. 네, 보시면 일단은 니은만 보시면요. B를 선택할 경우 명시적 비용이라고 하는데 명시적 비용은 얘를 선택함에 따른 가격이 되겠죠. 그렇죠? 가격이 될 거니까 19,200원이 될 겁니다. 그렇죠? 19,200원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니은 제껴주신다면 답은 디귿 리을이라는 거 바로 시험장에서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디귿번 보시면요. A와 B에서 모두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하고 X가 1000이라면 A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일단은 잠깐 지우고요. 자, 지금 현재 배달 무료 행사를 진행한다 그랬으니까 2,000원이 빠지거든요. 그럼 일단 2만원에서 2,000원 할인되니까 18,000원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A를 선택하게 된다면 18,000원 되거든요. 18,000원. A의 가격이 18,000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B는요. 배달 무료니까 날라가죠. 그 다음에 치킨 가격 10% 할인이니까 1,800원 빠지죠. 그럼 얼마가 되나요? 16,200원인가요? 그렇죠. 16,200원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16,200원이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B를 선택하게 되면 얼마가 세이브 되죠? 1,800원이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럼 B의 선택 이득은 1,800원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A 선택 이득은 똑같이 2X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이것만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자, X가 1000이라면이라고 그랬으니까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1000이죠. 여기 2,000이 될 거거든요. 누가 더 크죠? 얘가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누가 합리적이죠? A가 합리적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 선택이 합리적이다는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X가 1000이라는 것만 잡아주시게 된다면 2 곱하기 1000이니까 2000이 되고 B 선택 이득보다 A 선택 이득이 크니까 A가 합리적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리을번 보시면요. 자, 비할인 쿠폰이 치킨 가격 20%로 변경되고 라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얘가 20% 변경이 됐으니까요. 얘가 지금 1,800원에 20%면 3,600원, 18,000원에 20%면 3,600원이거든요. 3,600원 빠지니까 여기다가 배달비 3,000원까지 더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게 되면 17,4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 보시면 17,400원이 나오고요. 여기 똑같이 EX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들 17,400원이니까 여기서 차이를 구분해 주셔야죠. 미안해요. B라는 게 17,400원이 되고요. 여기다 어디다 써야 되니? 얘를 17,400원이라 보고요. A의 경우는 동일하게 얼마죠? 2만 원이 될 거거든요. 그러면 2만 원과 17,400원의 차이는 얼마가 될 거냐면 2,600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얼마가 들어가야 되냐면 2,600원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럼 EX랑 2,600 중에서 만약 X가 1,500이라고 한다면 X에다가 1,500 대입해 보시면요. 그렇죠? 그럼 얼마가 나오죠? 3,000 나오죠? 얘가 더 커요. 그래서 A 선택이 합리적이라는 말이 맞다라는 게 됩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께서 파악해 주셔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얘는요. A 선택에 따라서 이득이 얼마다? EX다. B 선택의 경우는 세이브되는 금액이다 정도로만 이해해 주셔서 누가 더 큰지를 X의 값에 따라 구분만 해주시면 돼요. 되게 좋은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깐 지우고요. 네, 여기까지가 2번에 대한 문제였고 3번부터는 조금 빨리 해볼게요. 왜 안 되니? 네. 자, 일단은 3번의 경우는 계획 경제냐 시장 경제냐 나온 문제죠. 그래서 보시면은 얘는요. 일단은 경제적 형평성 중시를 정도를 강하게 하니까 얘가 이제 계획에 가까울 거고요. 그렇죠?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는 게 강하다 그래서 얘는 이제 시장이 되겠죠. 시장과 계획이다 정도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기억번은요. 갑국은 을국에 비해 경제적 유인책의 시장의 특징이죠.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니은번은요. 보이지 않는 소 맨날 나오죠. 누가 더? 갑국이 더. 자, 답은 기억 니은이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디귿번. 을국은 갑국에 비해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보장을 중시하는 건 당연히 갑국이 되겠죠. 시장이 될 겁니다. 둘이 바뀌었고요. 4번은요. 을국은 갑국과 달리 기본적인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기본적인 경제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얼마나 그렇죠? 누구를 위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결론적으로 얘네 둘 다 발생합니다. 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발생하지 않는다만 틀렸고요. 둘 다 발생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답이 1번이네요. 잠깐 지울게요. 네, 그래서 요거는 뭐 어렵지 않았어요. 네, 일단 넘어가서 4번 문제 보시면요. 일단은 기억 니은으로 인한 X제 시장의 변화라 그랬는데 문제는 이제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X제에 대해서 일정의 환경세를 생산자에게 부과하거나 아니면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일단 얘를 또 그려보시면 되겠죠. 여러분들께서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이 될 거고요. 현재 S랑 D가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친다면 자, 생산자에게 부과하면 어떻게 되죠? 공급이 위로 올라갈 거고요. 그렇죠?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셔도 상관없겠죠. 그 다음에 소비자에게 부과하게 되면 수요 곡선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겠죠. 왼쪽으로 이동한다고 보셔도 상관없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기억부터 해석을 해보시면 자, 일단 이게 기억이거든요. 네, 기억이라고 보시면요. 기억은 소비자 행위를 증가시킨다고 그랬는데 소비자 행위는 여기서요. 여기를 감소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소비자 행위는 감소한다는 말이 적절할 겁니다. 수요곡선이 좌측 이동했으니까요. 이제 감소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거고요. 니은번은 수요곡선 우측이 아니라 좌측이 되겠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될 거고요. 3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생산자 행위를 감소시킨다라 그랬는데 기억은 일단은 생산자 행위가 어디가 되죠? 여러분들 세금 부과하게 되면은요. 일단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파악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보셔가지고 여기가 생산자 행위다. 그렇죠? 여기가 소비자 행위다. 얘가 조세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다라고 하신다면 이렇게 보셔도 상관없겠지만 아이고 보시면 얘가 일단은 여러분들 요 면적이랑 요 면적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를 이동시킨 상태에서 요 파란색 면적이 그냥 생산자 행위다라 보셔도 무방합니다. 똑같아요. 어쨌든 중요한 건 여기서 일로 감소했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기억번은 감소했다가 맞을 거고요. 니은번도 결론부터 말씀드린 감소하거든요. 니은번 보시면요.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니은번도 소비자 행위가 이렇게 되니 소비자 수요곡선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써볼게요. 자, 그럼 얘도 생산자 행위가 여기서 여기로 감소했다고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생산자 행위는 둘 다 감소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니은과 기억은 니은은 뭐래니? 니은은 기억과 달리 균형각을 상승시킨다고 그랬는데 일단은 기억은 균형각을 상승하죠. 여기서 일로 갔으니까요. 니은은 어떻게 돼요? 하락합니다.
네, 그래서 거꾸로 써놨네요. 그래서 니은은 기역과 달리 상승시킨다. 틀렸고요. 마지막으로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균형 거리량을 여기서 여기로, 그렇죠? 여기서 여기로 감소시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로 가니까 왼쪽으로. 그래서 틀렸다라고, 맞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잠깐만 지울게요. 네, 그 다음에 네, 5번 문제 보시면 XZ 시장의 균형 변동점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일단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XZ의 균형 가격은 상승한다 그랬거든요. 거래량은 변함이 없다. 이 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요와 공급이 어떤 식으로 이동했는지를 유추해 주시면 되는데, 가격이 상승했고 거래량이 변화가 없으니까요. 얘를 이렇게 보신다고 한다면, 일단은 가격 상승해야 되니까 공급과 수요는 늘어야 될 거거든요. 공급은 줄고 수요는 늘어야 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균형 거래량이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여기서 고정이 돼야 되니까요. 일단 여기서 고정이 돼야 되니까 여기 이렇게 그려지고요. 여기 이렇게 그려진다고 봐주시면 돼요.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는 증가하고요. 공급은 감소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보시면 1번이 답이네요. 왜냐면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자,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볼게요. 소비자가 미래 가격 상승을 예측하게 되면은요, 앞으로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앞으로 오를 것이니까 미리 사재기해 놔야겠죠. 수요는 증가합니다. 자, 그 다음 공급은요, 갖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데 앞으로 오를 거래요, 가격이. 지금 막 팔까요? 아니죠. 나중에 파는 게 이득이겠죠. 공급은 감소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1번이 맞다는 소리가 돼요. 헷갈리면 안 되는 게, 가격 상승을 한 거랑 가격 상승의 예측을 한 거랑은 다릅니다. 우리가 가격 상승을 예측하게 되면 수요와 공급 곡선 자체가 변화하지만, 가격 상승 자체가 되면 이제 곡선 상에서의 변동이 될 거예요.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요거는 이제 해석만 해볼게요. 자, 선호도 증가는 수요 증가가 될 거고요. 기업자 수 증가는 공급 증가가 될 겁니다. 틀렸고요. 3번은요. 소비자 수 증가는 수요 증가가 될 거고요. 생산기술 발전은 공급 증가가 될 겁니다. 4번은요.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고라 그랬으니까, 보완제 가격이 상승하면 이게 외우라 그랬죠. 여러분들 이제 보완제는 음의 방향이다 그랬으니까 수요는 감소할 거고요.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게 되면 얘는 공급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5번은요.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양의 방향이죠. 수요는 감소할 거고요. 소득 감소라고 그랬는데 문제에서 정상재라는 말이 있나? 정상재 써있죠. 그렇죠? 소득 감소라고 그랬으니까 공급 수요 감소가 될 겁니다. 수요 감소. 그렇죠? 일단 얘는 둘 다 수요네요. 그렇죠?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잠깐 지울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6번 문제 보시면,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그래프 푸시면 빨리 풀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그래프 풀기 전에 그냥 간단하게 이그샘플만 봐주시면, 지금 현재 갑국의 생산 가능 곡선이 주어져 있는데, 여기가 10이고요. 그렇죠? 여기가 20이 될 건데, 여러분들 얘를 바탕으로만 갖고서는 누가 어디에 비교 있는지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뭘 갖고 판단하시냐면, 얘네들을 퉁쳤을 때 그 액수를 갖고 판단해 주시면 돼요. 개수를 갖고. 얘 더해주시면 얼마? 30 나오거든요. 더해주 10 나오거든요. 아이고, 부러졌네. 네, 10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일단은 XJ는요,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몇 개 생산했죠? 30개가 생산됐고요. YJ는 시장 전체적으로 10개가 생산이 됐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보시면 XJ에 만약에 비교율가 있다고 한다면, 만약에 갑은 XJ 몇 개 생산하죠? 20개 생산할 거거든요. 근데 30개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XJ 비교율가 없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Y가 10개니까, 얘가 10개니까 여기다 비교율가 있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그래서 일단 얘는요, 교역 후 소비량 자체가 여기에 있는 그 개수 있죠? 이 개수 자체가 뭐가 되냐면, 얘 생산 가능 곡선에 있어가지고 여기나 여기 중에 맞춰주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10개니까요. 갑국은 YJ의 비교가 있네요. 됐죠? 자, 그러면 YJ의 비교가 있다는 걸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갑국은 YJ를 주겠죠? 그러면 갑국은 YJ 6개 소비하거든요. 그럼 4개를 줬죠? 그렇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갑국은 YJ를 6개를 소비한다는 소리가 되니까 10개를 생산해서 6개를 소비하고 4개를 주고 10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들 판단해 주시게 되면 X 대 Y가 4 대 10이 나와요. 다시 한번 쓰면 1대 2분의 5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은 XJ 1개와 YJ 2분의 5개를 교환하였다는 소리가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볼 수 있는 게 XJ, 잠깐만요. X 대 Y가 4 대 10이죠. 4대, 반대로 썼네요. 10 대 4죠. 그렇죠? 거꾸로 썼네요. 제가 헷갈렸어요. 미안해요. 10대 4가 되니까 얘가 1대 5분의 2가 된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왜냐면 갑국은 현재 X 10개 받았잖아요. X가 10개가 들어올 거고요. 그렇죠? 거꾸로 쓰면 안 됩니다. 저처럼 헷갈리니까. Y가 4개니까 4개가 될 거거든요. 1대 5분의 2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2분의 5가 아니라 5분의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x 대 y가 1대 2분의 5가 아니라 1대 5분의 2라는 것만 잡아주시면 되고, 문제의 포인트 2번인데요. 여러분들 이 2번 어떻게 잡아주시면 되냐면, yj 최대 생산량이 12개라고 그랬거든.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린 얘는 구체적으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얘를 어떻게 판단만 해주시면 되냐면, 소비 가능 곡선과 비교만 해주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현재 x 대 y가 1대 5분의 2라는 말은 소비 가능 곡선의 기울기가 얼마다? 5분의 2다라는 소리, 0.4다라는 소리 이해할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을국의 경우는 30개 생산하거든요. 30개. 그럼 얘를 한번 그려보면, 이게 을국의 생산 가능 곡선과 소비 가능 곡선을 그려야 되는데 생산을 못 그려요. 그래서 결론은 얘를 소비만 그려주시면 되는데, 을국은 현재 30개잖아요. 그렇죠? 30개니까 이게 30개가 될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생산 가능 곡선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여기에 값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가 지금 현재 x랑 y에 대해서 뭐는 주어져 있죠? 얘가 1대 5분의 1이라는 건 잡을 수가 있으니까 소비 가능 곡선은 잡을 수가 있거든요. 값국은 여기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그거 이외에는 잡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1대 5분의 2니까요. 일단 그려보세요. 1대 5분의 1을 그려보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12가 나오거든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일단은 양국에 지금 현재 무역의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역의 이익이 있어야 되니까 얘가 30이고 얘가 12일 때 기울기가 5분의 2 나오죠. 델타라고 써볼게요. 5분의 2. 그러면 일단은 생산 가능 곡선은 무엇보다는 얘보다는 가파른 상태였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끝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yj 최대 생산 12개라 그랬는데 12개보다 크다가 답일 겁니다. 정확하게.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거의 머릿속에 담아두시라고 그랬거든요. 뭐 이제 요거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는데 지금 일단 여기가 x 뭐 이렇게 됐다고 쳐볼게요. 여기 이제 갑국이고 을국이라고 쳐보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자 보세요. 얘는요 이렇게, 얘는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가 이제 을국 뭐 갑국 을국이라고 한다면 일단 여기서 소비 가능 곡선 이렇게 완만해질 거고요. 얘는 가팔라진다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x가 현재 30이거든요. 30이니까 여러분들이 얘보다 지금 현재 얘가 지금 생산 가능 곡선이 돼야 되니까 생산 가능 곡선보다 얘가 소비 가능 곡선이 더 가팔라야 되니까 얘가 이쪽으로 가야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얘가 30에서 12가 소비 가능 곡선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갑국의 경우는 여기가, 을국의 경우는 xj 비교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간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x가 3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12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여기서 여기로 간다라고 보신다면 이게 소비 가능 곡선이 될 거거든요. 소비 가능 곡선이니까 소비 가능 곡선보다 생산 가능 곡선은 더 완만해야 됩니다. xj의 경우가.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j의 비교가 있는 경우가 완만해지고 가팔라지니까 여기쯤에 있을 거거든요. 12보다 낮은 가격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12에 해당하는 말 틀렸다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은요. 자, 을국의 x 생산의 한 개의 기회비용은 yj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그랬는데요. 자, 을국은요. 일단 얘 기울기가 얼마죠? 얘가 2분의 1이거든요. 자, 그러면 을국의 x 한 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j 2분의 1보다 작아야겠죠. 왜냐면 현재 얘가 지금 현재 기울기가 2분의 1인데요. 얘보다 지금 현재 비교의가 있는 게 어디죠? 을국이잖아요. 그렇죠? 을국의 xj의 비교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 건 xj의 비교의가 있으려면 얘보다 더 비교의가 있어야 되니까 얘보다 기회비용이 작아야겠죠. 그래서 일단 작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4번은요. 교역 후 갑국의 x, yj 한 개 소비했다는 기회비용은 교역 전에 비해 감소한다가 될 거거든요. 네, 이게 이제 보시면 증가한다가 되겠죠. 왜냐면 갑국은 yj의 비교가 있으니까 내 완벽함을 나눠줬다. 증가한다가 될 겁니다. 마지막 5번은요. xj와 yj가 교환비율 1대1로 변경될 경우 갑국은 교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네, 이제 요걸 잘 보시면 되는데, 일단 xj와 yj의 교환비율이 1대1로 변경이 된다고 그랬는데, 원래 얼마였죠? 1대 5분의 2였거든요? 그쵸? 근데 얘가 얼마로 변경되냐면 1대1로 변경됐대요. 여기까지. 그쵸?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단은 갑국은 현재 어디에 비교가 있죠? yj에 비교가 있거든? 그럼 나는 yj를 주고 xj를 많이 받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나는 원래 yj 5분의 2개를 주면 xj 1개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yj 5분의 2개를 주면 xj 1개를 받았는데 yj 1개에 대해서 xj 1개만 줘야 되니까 이건 되게 손해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무엇보다 여기 얘보다 교역비 낮아지게 된다면 갑국은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갑국의 경우는요. 당연한 말이지만 요 yj 10개에 대해서 xj 20개니까요.
얘 YJ 한 개에 대해서 XJ 두 개는 이미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XJ 한 개에 대해서 YJ 두 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현재 1대1로 변경이 된다라고 한다면 YJ 한 개에 대해서 XJ 한 개밖에 못 받거든요. 그럼 일단은 교역할 필요가 없이 자기 스스로가 생산해가지고 XJ 충당하는 게 맞겠죠. 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얘가 10이고 20이니까 얘가 10이니까 얘가 10이다. 그러면 얘는 안 하는 게 맞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2번만 제가 잠깐 실수했는데 보시면 교역전 을국의 YJ 세체 생산은 12개이다. 요거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요 시들을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됩니다. 자, 생산 가능 곡선보다 YJ에 비교했다고 친다면 소비 가능 곡선은 완만해지고요. XJ에 비교했다고 친다면 가팔라진다는 거, 둘이 평행하다는 거, 요거만 이해해 주시게 된다면 요거 보시면요. 자, XJ의 경우에 요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비교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가능 곡선보다 무엇이 생산 가능 곡선이 완만해야 되겠죠. 그럼 소비 가능 곡선이 12니까 생산 가능 곡선은 12보다 작아야 된다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다는 거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잠깐 지우고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네, 7번 문제 보시면요. 얘는 간단하니까 바로 볼게요. A는 수요 견인이 되겠죠.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데 총 수요 증가니까 수요 견인이 될 거고요. 얘는 비용 인상이 될 거니까 자, 수요 견인은 주로 경기가 호황일 때 발생한다는 표현이 맞다가 될 겁니다. 그렇죠?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가니까요. 이게 맞을 거고요. 스태그플레이션이 B라 그랬죠. 우리가 비용 인상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B는 순수출이 아니고 A가 되겠죠. 그렇죠? 수요 견인 같은 경우가 이제 AD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요인이 될 거니까요. 4번은요. B의 대책으로 과소비 억제라 그랬는데 보시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의 경우 대책이 없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얘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생산 기술의 발전 등과 같이 긍정적인 유인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정부의 대책을 했다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게 이제 파괴된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마지막 5번은요. A는 B와 달리 실제 GDP 감소라 그랬는데 B는 감소하죠. A는 아니죠. 네. 이 AD와 AS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얘는 총 수요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요. 얘는 총 공급이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것만 여러분들 잡아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시면 얘는 수입액을 여러분들이 구해보시면 돼요. 일단은 자, 상품 수지가 500이고 수출액이 이거니까 여기다가 상품 수입액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그렇죠? 상품 수입액이라고 써보면 얘가 700인데 500 나왔으니까 200 나와야 될 거고요. 그렇죠? 700 빼기 200이 500이니까요. 900 빼기 400이 나와야겠죠. 네, 그래서 상품 수입액이 200이랑 400이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기업번 보시면 1번 보시면 상품 수입액 감소했다고 그랬는데 200에 400이 늘었네요. 틀렸고요. 상품 수출액 증가 폭은 폭이에요, 폭. 자, 수출액 증가 폭은 700에서 900으로 200 늘었죠. 수입액 증가 폭도 200, 400, 200 늘었습니다. 네, 같다가 될 겁니다. 3번은요, 개선되었다. 자, 비국이거든요. 자, 보시면, 현재 을국의 경우가 상품 수지가 500, 500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비국의 경우는 얼마죠?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0이 될 거거든. 왜냐면 무역은 A국과 B국 간에서만 이루어진다 그랬으니까 얘가 양수면 저쪽은 마이너스 500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마이너스 500, 마이너스 500이니까 개선되었단 말이 틀렸죠. 일치합니다. 뭐 개선된 것도 없어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번 무역액은 감소하였다. 무역액이 뭐라 그랬죠? 둘이 더한 거라고 했거든요. 더하면 700이고요. 더하면 900이 나옵니다. 무역액은 이제 우리가 증가했다는 말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700에서 900으로 증가했단 말이 될 거고 답이 5번이네요. 보시면 A국의 상품 수출액의 증가율이 크다라 그랬는데 자, B국의 상품 수출액은요. 얘 상품 수입액이 되겠죠. 그럼 얘가 일단은 얼마가 될 거냐? B국의 경우는 200에서 400이 될 겁니다. 그럼 증가율은 얼마죠? 100%가 될 거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A국은 얼마가 되죠? 상품 수출액이 700에서 900으로 증가했거든요. 7분의 2가 되겠네요. 결론적으로 B가 더 크다라는 게 바로 보이게 될 거니까 5번이 답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였고요. 네. 얘도 이제 뭐 좀 신박한 문제인데 문제를 이제 재밌게 냈네요. 보시면 일단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있는 재화는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당연히 시장에서 거래가 되겠죠. 그렇죠? 배제성이 없고 경합성이 있는 재화는 자원의 남용, 이제 공공 목초지의 비극이라 그랬죠. 공유지의 비극, 그렇죠? 이런 경우는 당연한 말이지만 자원의 남용이 우려가 되겠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3번은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운동성 배제성이 있고 경합성이 없는가라 그랬는데 당연한 말이지만 배제성은 있죠. 경합성도 우리가 쇼핑몰이 운동화가 무제한 공급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아니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합성이 없으면 한 사람이 계속 부러지니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는가라는 표현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한 말이지만 제한하죠. 경합성 있으면 제한하죠. 이게 맞으면 아니오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은 배제성과 경합성이 모두 없는 제한은 시장에서 과다가 아니라 과소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얘를 현재 시작해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가면 나로 끊기게 되겠죠. 네, 그래서 답이 2번이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뭐 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는 게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자 10분 문제 볼게요. 자 10번은 가중치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얘는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었을 겁니다. 시험장 가셔가지고 잠깐만요. 시험장 가셔가지고 얘를 이렇게 풀었을 건데 일단은 지금 현재 1000만 원이거든요. 어디 갔니? 네. 1000만 원만큼을 투자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물론 얘를 200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계산하신 다음에 200만 원에 대해서는 2%, 500만 원에 대해서는 4%, 300만 원에 대해서는 8% 빼기 이렇게 이해해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물론 저도 그렇게 풀 거긴 한데 정확하게 얘를 푼다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수익률 자체를 구하는 게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얘가 1000만 원이 아니고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얘가 일단은 2천만 원, 3천만 원이니까 여기다가 2천만 원에 20% 곱하면 400 나오고요. 뭐 이렇게 일일이 다 구해야 되잖아요. 자, 여러분들 얘만 잠깐만 봐주시면 가중치만 한번 이해해 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기대값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실 건데 이 기대값이라는 건 일단은 예금에 대해서는 2%의 수익이고요. 채권에 대해서는 4% 수익이고 주식에 대해서는 빼기 8% 수익이거든요. 그런데 비율을 보시면 얘가 20%, 50%, 30%가 되거든. 그럼 가중치가 20%, 50%, 30%라는 소리가 되니까 보세요. 얘 일단 이 전체 수익률이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2%에다가요. 그렇죠? 2%에다가 얼마의 가중치가 들어가죠? 총 100 중에서 20만큼이 들어가죠. 여기다 100분의 20 해주시면 되고요. 이 말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50이 되겠죠. 그래서 50만큼의 가중치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빼기 8%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세요. 빼기 8%에 대해서는 얼마만큼의 가중치가 들어가 100분의 30이 들어갑니다. 네, 요것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면 얘가 가중평균 수익률이다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래서 결론은 2%라는 거에 대해서 100분의 20이고요. 4%에 대해서 100분의 50이고요. 빼기 8%에 대해서 100분의 30만큼의 가중치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얘를 계산해 보시게 된다면 요 100은 이제 생략해도 되겠죠. 대강 보시면 2%의 100분의 20이니까요. 얘가 대충 0.4%가 될 거고요. 100분의 20이니까 2%가 될 거고요. 8분의 100분의 30이니까 마이너스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240이니까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은 T년의 경우는 얼마가 되냐면 0%가 될 겁니다. 이게 가중평균 수익률이 나와요. 이 개념만 잠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갖고 물론 이제 20, 50, 30 해서 계산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가중평균 수익률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지금 1000만 원이 아니고요. 예를 들어 숫자가 좀 더럽게 400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4000만 원도 좀 깔끔하죠. 4500이 들어갔다고 쳐보면 얘 구하고 얘 구하고 얘 구해야 되거든. 그 다음에 얘를 다 곱해야 될 거거든. 얼마나 귀찮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비율을 가지고 가중평균 수익률을 구해주신 다음에 이 가중평균 수익률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그냥 곱해버리면 끝납니다. 자, 그럼 볼게요. T년의 경우는 예금 채권 주식을 여러분들이 20, 50, 30의 비율로 투자하게 된다면 가중평균 수익률이 얼마다? 0%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T년의 경우는 수익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마이너스 2%가 아니라 0%가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제 기억이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니은은요. T 플러스 2년 초 재투자한 금액은 1040만 원이다 그랬으니까 T 플러스 1년에 대한 가중치를 구해보시면 되겠죠. 자, 보세요. 일단 얘는요. 40, 60이거든. T 플러스 1년은 예금의 40이랑요. 그 다음에 얘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요게 지금 현재 주식이거든요. 주식이 60이 되거든요. 여기랑 여기가 될 거거든요. 자, 볼게요. 1%에 그렇죠? 얘가 얼마냐? 100분의 40이 될 거고요. 6%에 100분의 60이 될 겁니다. 계산해 보시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0.4%가 되고요. 얘는 계산해 3.6%가 나옵니다. 4%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T 플러스 1년에는 몇 %의 수익률이 났다? 4%의 수익률이 났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아무런 수익이 없었잖아요. 1000만 원이었죠. 1000만 원에서 40만 원 벌겠죠. 4%니까 1000만 원에.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T 플러스 2년에 재투자하려는 금액은 1040만 원이라는 표현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여러분들 가중평균 수익률만 이해해 주시면 끝납니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디귿번은요. 이자 수익은 얼마냐라는 소리가 되는데, 보시면은 현재 이자 수익이 T년이 T 플러스 1년이 많다고 했거든요. T년의 이자 수익은 예금을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예금 이자 수익을,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자, 갑의 예금 이자 수익은 T년은 얼마죠? 현재 1000만 원에 2%가, 아니, 1000만 원에 20% 투자하고 2%가 되니까 0.4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0.4가 되니까 얼마가 되면 40만 원이 될 거고요. 그렇죠? 40만 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T 플러스 1년의 경우는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가 1이 될 거니까 1%니까 절반으로 줄었죠. 그렇죠? 절반으로 줄었는데, 여러분들 얘가 40%가 될 거니까. 이 말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2%에 20%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 총 금액이 0.4%를 먹고요. 그래서 1000만 원에 0.4%를 먹는다 소리가 돼요. 여기서 요놈이니까 얘도 0.4%를 먹습니다. 여기까지, 그쵸? 그래서 결론은 예금의 경우는요. 2%에 20을 하거나 1%에 40을 하거나 똑같이 0.4%를 먹으니까 만약에 얘네들이 같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만 판단하시면 이제 우리가 연초에 투자한 금액만 판단하시면 된다는 소리가 돼요. 그래서 결론은 T년 같은 경우가 1000만 원 투자했죠. T 플러스 1년도 재투자 금액이 1000만 원이죠. 둘 다 1000만 원이니까 많다는 표현이 틀렸고 같다는 표현도 이해할 수가 있다는 소리가 돼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금이 T년이 T 플러스 1년에 비해 많다라 그랬는데 보시면은 얘가 1%고 40이 되니까요. 얘네들이가 이제 많다는 표현이 틀렸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리을번은요. T 플러스 2년 말 현금화한 금액은 T년 초 투자 금액에 비해 12만 원 감소했다. 네, 이게 포인트인데 잘 보세요. 자, T 플러스 2년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은 제가요. 여기서 가져온 게 현재 여기까지가 104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T 플러스 2년에 딱 만났을 때 1040만 원을 재투자하는 게 되겠죠. 그럼 1040만 원을 재투자할 건데 1040만 원을 재투자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는 소리가 되는데 얘가요. 보시면 현재 100% 어디에만 투자했죠? 이게 지금 잘 안 보여서 주식에 투자했죠. 그럼 5% 감소했거든요. 5% 감소했으니까 1040의 5%를 여러분들 계산해 보시면 끝납니다. 그러면 1040만 원에 5%를 계산해 보시면 얼마가 나냐면 52만 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얘가 52만 원을 빼주시게 된다면 얘가 얼마가 될 거냐면 988만 원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988만 원이 나올 거니까 원래 투자금이 얼마였죠? 1000만 원이었죠. 988만 원에서 12만 원 감소했다는 표현이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답이 니은, 리을이라는 게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좀 문제를 다시 한번 보면은 갑의 예금 이자 수익 디귿번을 잠깐 다시 보시면 얘가 이제 판단한 준거 기준이요. 얘가 2%고 20%니까 0.4%고요. 40%고 1%니까 0.4%고요. 그래서 T년과 T 플러스 1년에 애초에 투자하는 금액이 얼마가 될 거니까 1000만 원씩이 될 거니까 같다라는 거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쵸? 네, 넘어가서요. 이제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11번 볼게요. 네, 이게 좀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제 뭐랄까요? 약간 좀 대략적으로 보시는 게 좀 필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2020년에서 2019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그랬거든요. 요 둘이가. 그럼 이제 고용률이 60%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나다를 바탕으로 봤을 때 고용률이라는 건 15세분의 취업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네 둘이가 만약에 취업자가 된다면 절대 100분의 60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바탕으로 여기가 얼마라는 걸 취업자라는 걸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게 취업자라는 걸 잡았으면 여러분들 얘를 잡아야 되는데 얘가 취업자인 건 좋은데 얘네 둘이가 실인지 비경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취업률이 상승하였다. 요걸 바탕으로 잡으셔야 될 것 같은데 취업률 여기 친절하게 주어졌네요. 몰라도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없어도. 자, 그러면 경제활동 인구가요. 취 더하기 실분의 취가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다시 한번 써보면 취 더하기 실분의 취가 되잖아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얼마가 될 거냐면 상승했다는 소리가 돼요. 그러면 만약에 요놈 둘인데 모르죠. 만약에 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라고 한번 해보면 80분의 60이 나오거든. 그렇죠?
네, 72분의 기억의 72. 너무 문제가 어려워지죠. 그럼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억을 보지 마시고 얘를 먼저 보시면 돼요. 여기서 판단했을 때 나가 만약에 실업자의 조건을 판단한다라고 친다면 고용률이 취업률이 상승하는 것만 판단해 주시면 되거든. 그럼 일단 나가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요. 60분의 20분의 60 더하기 20분의 60이 될 거거든. 다시 한번 써보면 얘가 60 더하기 20분의 60이 될 거죠. 얘는요. 72 더하기 8분의 72가 됩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분모가 80인데 분자가 60에 71로 증가했으니까 얘는 취업률이 증가했다는 표현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 나가 지금 현재 실업자가 된다는 걸 여러분들께서 끼워 맞춰가지고 풀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얘가 비경활이 될 거거든. 자, 비경활이 되는데 자 보세요. 현재 고용률은 60%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얘가 60%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 무슨 말이냐면 이 고용률 60%라는 게 72 더하기 8 더하기 기억분의 72. 요게 얼마가 돼야 된다? 0.6이 돼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기억에다가 뭐가 들어갈 것이냐 문제가 될 건데 얘가 80이니까요. 요게 72니까 얘 80 더하기 기억이 0.6 곱했을 때 72가 나와야 되거든. 이렇게 나눠 보시게 되면 기억이 40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72 더하기 8이니까 80이죠. 기억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곱했을 때 72가 나와야 되니까 뭘 우리가 곱했을 때 그렇죠? 뭐에다가 0.6을 곱했을 때 72가 나오느냐 얼마죠? 120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억이 40이라는 거 캐치내시면 돼요. 까집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만 봐주시면 기억은 20이다가 아니라 40이 될 거고요. 2번 2020년에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년과 동일하다 그랬는데 경제활동 참가율은요 여러분들 얘네 둘을 계산하시면 되죠. 경활이라는 게 80, 80으로 일치하지만 15세 이상 인구가 100에서 120으로 늘었으니까 경제활동 참가율은 동일하다는 말이 틀렸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전년 대비 감소했다 그랬거든. 비경제활동 인구는 20에서 40으로 증가했죠. 틀렸고요. 4번 2020년에 전년 대비 15세 이상 인구 증가율과 취업자 수 증가율은 같다라 그랬는데 자, 15세 이상 증가율은요 얼마가 될 거냐면 현재 100에서 120이 되겠죠. 20%가 될 겁니다. 취업자는요 60에서 70이니까 얘도 20%가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4번이 맞다라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을 거고 5번이 취업자 비경활 실업자 틀렸죠. 이게 바뀌었죠. 네,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였고요. 넘어가서요. 네. 12번 문제도 이제 가격 규제 문제인데 P1으로 규제했다는 소리가 되니까 여러분들 얘 P0가 너무 무엇하다고 생각해서 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가격을 낮춰라라는 소리가 될 거니까 얘는 최고 가격제가 되겠죠. 그렇죠? 네, 최고 가격제가 되니까요. 일단은 기억번에서 1번에서 정부의 가격 규제는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소비자가 못 사 먹겠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생산자가 아니라 소비자가 될 거고요. 자, 가격 규제 이후 초과 공급량은 Q2, Q0라 그랬는데 자, 가격 규제 이후는요.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초과 수요가 나타나죠. 그때 정확한 금액은 Q조 말이군요. Q0, Q2가 아니라 Q1, Q2가 될 겁니다. 틀렸고요. 3번은요. Q0, Q2만큼 시장 거래량이 증가한다 그랬는데 시장 거래량은 여기로 감소하죠. 작은 쪽으로 간다 그랬죠. 그래서 일단은 얘가 Q0, Q2만큼 증가한다가 아니라 Q0, Q1만큼 감소한다는 표현이 맞을 거고요. 4번은요. 정부의 가격 규제 이후 공급량이 Q1, Q2만큼 증가한다면 잉여는 증가한다 그랬는데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일단은 모든 가격 수준에서 Q1, Q2만큼 증가한다 그랬으니까 잠깐만 좀 지울게요. 얘는 Q1, Q2니까 요만큼이거든요. 공급량이 요만큼 증가한다고 친다면 여기 있던 점이 여기로 간다 봐주시면 되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이제 4번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 Q1, Q2만큼 증가하면 사회적 잉여는 증가한다 그랬는데 사회적 잉여는요 최고 가격제를 실시한 이유니까 일단 얼마가 될 거냐면 얘를 빨간색 한번 해볼까요? 얘가 원래 여기였거든요. 그렇죠? 요만큼이 사회적 잉여였는데 여기서 어디로 증가하느냐 라는 소리가 되는데 바로 여기로 증가하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일단은 맞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 5번은 가격 규제 이후에 수요량이 Q0, Q2만큼 증가하면 이라고 그랬으니까 Q0, Q2만큼 증가하면 잠깐만 지울게요. 만약에 가격 수준에서 얼마니? Q0, Q2니까 여기서 요만큼이 증가했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만큼 증가했다는 소리가 되니까요. 여기서 예를 들어 요만큼이니까 요만큼 정도 대충 작도를 해보시면 이게 될 거거든. 자, 이렇게 작도를 해보시면 이게 이제 5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가격 수준에서 수요량이 Q0, Q2만큼 증가하면 실효성은 사라진다라고 그랬는데 실효성은 남아있죠. 왜냐하면 요 균형 가격보다 낮으니까요. 그렇죠?
P1이.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은 실효성을 우리가 묻고자 한다면 당연한 말이지만 요 P1이라는 거 있죠. 얘가 균형 가격보다 낮으면 끝나요. 낮기만 하면 됩니다. 요래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잠깐 지우고 1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네, 13번. 네, 13번은 여러분들이 계산해 보시면 돼요. 명목 GDP만 계산해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기다가 명목 GDP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 GDP 디플레이터가 얼마죠? 기준 연도가 2017년도니까 100이죠. 그럼 당연히 얘도 500이 될 거고요. 여러분들이 실질분의 명목이 GDP 디플레이터라는 것만 이해해주고 계신다면 얘가 지금 현재 100이고 550이니까 똑같이 550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실질분의 명목이 110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가 550이니까 곱해보시면 여기가 얼마가 나오면 605가 나옵니다. 네, 계산이 좀 지저분했을 텐데 여러분들이 뭐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550분의 605니까 110이니까 10% 증가했잖아요. 여러분들이 550에 10%가 얼마죠? 55거든요. 그래서 550에 55를 더한 값이 여기 들어간다 정도로만 빨리 캐치내시면 됩니다.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600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이렇게만 구해주시면 끝납니다. 그래서 일단 기억은 90이다. 헛소리고요. 니은은 2번은 실질 GDP는 영역이 작다. 같죠? 3번 경제성장률은 10%다. 2018년에 경제성장률은 500에서 550으로 실질이 늘었으니까 얘가 50 증가했으니까 10% 맞죠? 3번이 답이네요. 굳이 명목 GDP를 안 구해도 답은 나오긴 하네요. 네, 4번 보시면 2019년에 명목 GDP 차이가 가장 크다고 그랬는데 2019년의 차이는요. 얼마죠? 55가 되거든요. 여기는 100이 됩니다. 2020년이 더 커요. 그래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은 명목 GDP는 전년 대비 증가였다라고 그랬는데 얘는 감소했죠. 네, 이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문제의 포인트는 2019년에 무엇을 잡느냐, 얘를 잡느냐 정도로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였고요. 왜 안 넘어가니? 네, 요것도 여러분들 자 보시면은 어디 갔니? 가격이 1,000원이고 2,000원이거든요. 제가 돈은 다 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돈은 다 쓰는 게 좋다고 그랬으니까 X는 1,000원이고 Y는 2,000원이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어떻게 문제를 풀면 빠르다? X는 2개씩 묶어버리시고요. Y는 1개만 보시면 문제는 풀리게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총편익이잖아요. 얘가 이제 얼마죠? 2개씩 묶어보세요. 4,000, 6,500, 700, 7,500 이렇게 묶어보시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얼마가 증가하죠? 4,000이 증가하고요. 여기서는 2,500이 증가하고요. 여기서는 1,000원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Y는요, 여러분들이 뭐 굳이 2,000원이긴 하니까 다 써볼게요. 3,000이 되고요. 증가하는 게 3,000이 되고요. 증가하는 게 2,500이 되고요. 얘는 2,000이 되고요. 얘도 2,000이 되고요. 이거 더 이상 쓸 필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증가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빨리 써보시게 되면, 그렇죠? 예산선 내에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가 좀 어려운 게 갑을 비용 중에서 병이 맞냐 틀리냐도 또 구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갑을 또 판단해 주셔야 되니까 6,000원 지출할 경우는 X 2개, Y 2개가 총편익이 가장 크다라고 그랬거든요. 해석을 해보면 자 일단은 6,000원이니까요. 짝수죠. 여러분들 돈을 다 쓰는 게 좋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은 해석을 해보면 X랑 Y가 있는데 제가 일단은 X에 대해서 2개를 지출하게 되면 4,000원이 증가하고요. Y에 대해서 하나만 지출하게 되면 3,000원이 증가하거든. 근데 X 2개의 가격은 1,000원 2개니까 2,000원이 될 거고요. 얘는 3,000원이니까 2,000원이 되겠죠. 그렇죠? 가격은 똑같네요. 그러면 해석을 해보면 얘가 4,000원이니까 일단 얘가 크니까 얘를 소비하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트가 2,500이고 얘가 3,000이니까 얘를 소비하는 게 맞을 겁니다. 네, 이렇게 소비를 해버리게 되면 얼마가 나올 거냐면 지금 현재 얘가 XZ 2개랑 YZ 1개를 소비했거든요. 자, 얼마가 남았죠? 예산이 2,000원 남았죠. 그러면 얘를 할 거냐 얘를 할 거냐인데 얘가 더 크죠. 네, 그래서 결론은 X 2개, Y 2개가 맞아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이 설명이 처음 듣는 분이시라면 기출문제 풀이를 꼭 한번 수강해 보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요거를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편의를 갖고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 추가 편의 갖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갑은 맞네요. 자, 을은요 평균 편익이라고 했으니까 나눠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자 XJ를 5개 소비할 때 평균 편익은 7,000에다가 5 나누시면 되고요. 6개는 6에다가 7,500이죠. 네. 계산해 보시면은 여러분 되는데 이것도 계산할 필요 없이 여러분들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해 보시면 무슨 말이냐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게 뭐냐면 5분의 7,000이랑요 6분의 7,500이랑 누가 더 크냐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모 분자의 비율 방식을 구분해 보시면 된다 그랬죠. 여기서 20% 증가했거든요. 여기서는 10%보다 작게 증가했거든요. 당연히 누가 더 크죠? 당연히 분모가 더 크게 증가했으니까 얘가 더 크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 평균 편익은 XJ 6개가 더 크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XJ 5개가 더 크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얘도 맞네요. 그럼 갑과 을이 맞았으니까 병은 틀렸죠. 그렇죠. 한 명이 옳지 않다 그랬으니까.
그럼 병이 틀렸으니까 우리가 병에 대해서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틀린 것만 잡아주시면 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 X제 한 개 추가 소비에 따른 총편익의 증가분은 지속적으로 감소한다고 했거든요.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X제 한 개 추가 소비에 따른 총편익은요. 얘가 지금 2,000, 1,500, 1,500, 500 지속적으로 감소하진 않고 5에서 6에서 500으로 가네요. 기어가 틀렸고요. 2번 X제 2개, Y제 4개 소비할 때 추가되는 총편익의 증가분은 같습니다. 해석해볼게요. X제를 2개째 소비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여기로 가죠. 자, 그럼 2,000이 될 거고요. Y제를 4개째 소비하죠. 어디서 어디요? 3을 4니까 2,000이 되겠죠. 네, 맞네요. 2,000으로 갔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은요. 자, 1,000원, 10,000원을 지출할 경우 X 6개, Y 2개를 소비할 때 순편이 가장 크다 그랬거든.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자, 10,000원이니까 돈 다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X가 6개라 그랬으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6,000원일 때 얼마였죠? 여기까지 소비했거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일단은 Y제를 소비하면 2,500원이고요. X제를 소비하면 2,500원이거든요. 둘이 같네요. 그러면 6,000원에서 얘랑 얘까지 소비하게 되면 4,000원 플러스가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2,500, 2,500만큼 더 더해 주시게 되면 되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X제는 4개, Y제는 몇 개? 3개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X6이 아니라 X4개, Y3개가 되겠죠. 순편이 가장 크다는 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리을번은요. 8,000원을 지출한 경우는 자, X제 6개, Y제 1개를 소비할 때 총편이 같습니다 그랬거든. 자, X제 6개는요. 여기죠. 7,500에 Y제 1개 3,000이니까 1,500원이 돼요. 그 다음에 Y제 4개는요. 1,500원이 돼요. 네, 같습니다. 맞네요. 결론적으로 틀린 것만 골라주세요 라는 소리가 되니까 답은 니은과 리을이 맞고 기역, 디귿 틀렸다는 거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도였고요. 잠깐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5번은 4번이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그거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결론적으로 A 회사의 채권 구입이 2,000, 4,000, 6,000, 이제 12,000이 나오는데 배당금이라는 건 주식이죠. 그렇죠? A 회사로부터 채권을 구입했으니까 배당금 받을 수가 없을 거고요. A 회사의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의결권도 주식의 특징이죠. 이제 의결권은 B 회사가 될 거고 둘 다 B가 되겠네요. 자, 만기시 B 회사로 말있고요. B 회사로부터 4천만 원을 상환받는다 그랬는데 자, 4천만 원은요. 주식이잖아요. 얘는 원금 손실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장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틀렸고요. 얘가 예금자 보호법의 전액이라 그랬는데 6천이잖아요. 그렇죠? 얼마까지? 5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5번은 갑이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8천만 원이다. 이자 수익은 채권과 예금이죠. 계산해보시면 10,000원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8천만 원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이자 수익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네, 그렇죠? 갑이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한 금액은 채권과 주식, 뭔 소리니? 요거랑 이거죠. 그렇죠? 네. 주식은 아니죠. 얘랑 채권이랑 정기예금이죠. 8천이라는 게 맞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게 풀려다 보니까 헷갈렸네요. 네.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가서. 네, 그 다음에 16번이 이제 지준율이랑 기준금리의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네들이 같이 가죠. 같은 방향으로, 양의 방향으로 가죠. 그러면 기준금리가 낮추면은요, 통화량 공급은 증가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제 경기가 부양이 될 거고요. 기준율도 낮아지게 되면 똑같은 논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A점으로의 조정은 이라 그랬거든. 물가 상승에 요인이 된다 그랬는데, 자, 기준금리를 낮추고 지준율을 낮추게 되면, 진짜 통화 공급이 증가하죠. 통화 공급이 증가해서 이자율이 하락하고요. 이자율이 하락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왜죠? 소비랑 투자가 증가해서. 그래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된다는 거 맞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굳이 그림 안 그릴게요. 그냥 봐주면 될 것 같고. 니은번은 현재 경기를 침체 상황으로 판단하면, 그렇죠? A점을 조정할 것이다. 맞죠? 일단은 경기가 침체가 돼 있으니까 얘네들을 낮춰가지고 경기를 부양시키겠다. 방금 말씀드렸던 거니까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3번, 통화량이 증가할 것이다 그랬는데 B점으로 조정하면은요, 통화량은 감소하죠. 그렇죠? 이쪽이 증가하고 이쪽이 감소입니다. 그렇죠? 이것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 4번은요, 907을 매입하면 B점으로 조정한 것 같은 효과가 보이는데 907의 매입은요, 경기 부양책이죠. 제가 907을 매입하면 돈이 시중에 풀린다라 그랬으니까 907을 매각을 해야겠죠. 그렇죠. B점으로 조정하려면 경기를 이제 다운시켜야 된다는 소리를 이해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907을 매각하게 되면 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하여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 넘어가서요. 자,
자, 그래서 일단 이 파트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 책에 나와 있는 통화 공급에 대한 공고곡선 있잖아요. 수요랑 공급에 대한 곡선이 있을 건데, 그 부분만 제대로 파악하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돼요. 네, 요거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얘는요, 여러분들 그래프만 그려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최적 거래량이요, 더 많죠. 시장 균형 거래량보다 많고요. 가격도 높아요. 최적이. 그럼 얘를 그렸다라고 친다면 이렇게 S고 D라고 했을 때 뭐가 벌어져야 될까요? 라는 소리가 되는데 우리가 시장보다 가격도 높고 가격도 높고 수량도 높으니까 수요가 벌어져야겠죠. 얘가 이렇게 벌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벌어진다라고 친다면 일단은 사회적 최적이 더 높으니까 45도보다 얘가 일단 사회적이 될 거고요. 얘가 사적이 되겠죠. 네, 요것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 여기 이제 X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리고 YJ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면 YJ의 경우는 여기 S고 D라고 보신다면 네, 일단은 얘도 지금 현재 보시면은 가격도 다운되고요. 그렇죠? 가격도 시장 균형 거래량이 더 많고 가격도 더 이제 시장 균형 거래량 높고 그다음 가격이 높고 거래량도 많으니까요. 얘는 이렇게 그려져야 될 거죠. 이게 사회적이 될 겁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요 문제의 포인트는 요 그래프만 그려내시면 된다는 게 포인트예요. 네. 요것만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사적, 사회적 이렇게만 잡아주시게 되면 X는 외부 경제, 얘는 외부 불경제 이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끝나겠죠. 네. 그래서 1번은 비용이라고 그랬는데 비용은 무관하죠, 여러분들. 편익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다음 2번은 벌금 부과라 그랬는데 X제는 사적이 더 낫잖아요. 여기다가 위로 보조금을 지급해 줘야겠죠.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은 외부 경제, 외부 불경제 바뀌었고요. 5번은 생산이 아니라 소비 측면이라 봐주시면 돼요. 네, 이 정도만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요. 잠깐 지울게요. 네, 그 다음에 환율 문제인데 각국 화폐의 가치를 고의로 하락시켰습니다라는 소리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건 고의로 하락시켰으니까 가치를요. 각국 통화의 달러를 보시면 갑달러라고 할게요. 갑달러는 각국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갑달러 환율은 상승하겠죠. 그렇죠? 각국 가치랑 환율이랑 반대가 되니까요. 그래서 갑달러의 환율이 상승한다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상승한다가 될 거고요. 자, 그러면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경상수지는 순수출이 증가하니까 개선된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디귿번은요. 미국산 수입 제품의 가격은 높아진다. 네, 맞죠?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시면 현재 1달러에 뭐 얼마였다가 현재 이제 1달러의 가격이 높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산 수입 제품의 가격인데 이렇게 역출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 헷갈리시면 이렇게 한번 볼게요. 갑달러잖아요. 갑달러가 상승했죠. 갑달러가 상승했으면 일단은 각국의 화폐 가치는 각국은 떨어졌고요. 달러는 올랐거든요. 자, 그러면 달러의 가치가 올랐으니까요. 달러의 입장에서는 뭐가 증가하죠? 미국의 입장에서는 수출이 감소할 겁니다. 그렇죠? 수출이 감소한다는 말로 이해가 되세요? 다시 한번. 갑달러가 상승하게 되면 각국의 화폐의 가치는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는 상승하잖아요. 그럼 미국의 입장에서는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출이 증가하죠. 그럼 반대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가 감소하죠? 수출이 감소할 거거든. 그러면 미국의 입장에서의 수출이 감소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 감소랑 동일한 말로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현재 달러가 상승했으니까 가치가요. 미국은 당연히 무엇이 감소했다? 수출이 감소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수입이 감소했다. 왜 감소했을까? 당연히 수입 제품의 가격이 높아졌기 때문에 감소했다. 이렇게 역추론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리을번. 미국 달러 외채 상환 부담은 감소한다, 아니라 증가하겠죠. 왜냐하면 각국의 화폐 가치가 떨어지니까 우리는 각국의 화폐 가치를 갖고 있다가 환전을 해가지고 갚아야 되는데 얘가 똥값이 되면 부담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네, 19번도 네, 이건 뭐 되게 쉬운 문제니까 봐주시면 일단은 자, 정부 지출 확대하였다. 이렇게 되죠. 이게 이제 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생산비가 하락하였다. 그럼 얘는 총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것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갑은 B로 가고요. 을은 D로 간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파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20번 문제 볼게요. 어이구, 네. 보시면 자, 일단은 얘는 관세 문제죠. 관세 문제인데
문제에서 하나 더 냈습니다. 일단 요거죠. 1년 후 수요량이 10만 개씩 증가했다. 근데 그 전 거부터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1번부터 보시면 기억으로 인해 갑국의 X의 수입량은 10만 개 감소했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가 이제 국제 가격이죠. 원래 국제 가격이 20달러라 그랬거든요. 이거 관세 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40이거든요. 20이거든요. 얼마 감소했죠? 40에서 20으로 20만 개 감소했죠. 네, 이건 어려운 거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판매 수입이다라 그랬는데, 판매 수입은요, 여러분들 가격을 보시면 돼요. 일단 얘가요, 여기가 판매 수입이었죠.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국제 가격 하에서 공급자들은요, 요만큼밖에 생산을 못 하거든. 왜냐면 여기가 수입으로 충당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가 판매 수입이고요. 근데 가격을 올려버려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가 판매 수입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서 1로 갔으니까요, 400에서 900으로 얼마가 증가했죠? 500만 달러가 증가했네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3번은요, 소비자행위의 감소분은 생산자행위의 감소분보다 적다. 당연히 틀렸죠. 왜냐면 자, 소비자행위는요, 여기서요, 여기로 감소하거든요. 그럼 감소분은 여기가 돼요. 생산자행위는 증가가 여기서요, 여기로 가거든요. 요만큼이 증가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소비자의 감소분이 더 크다라는 걸 바로 보이게 될 거예요. 네, 여기까지. 그쵸? 4번은 관세 수입이 300만 달러이다. 네, 그쵸? 자, 니은 이유니까요. 일단 얘를 그려볼게요. 자, 니은 이유니까 잠깐만 지우고요. 얘가 10만 개씩 증가했으니까요. 여기서 10만 개 증가했으니까 여기로 갈 거거든. 여기가 돼요. 그렇죠? 10만 개씩 증가했으니까 수요 곡선이 오른쪽 이동할 거고요. 그때 여기랑 여기가 균형점이 맞아야겠죠. 그림 잘 그려야 되는데.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 10만 개씩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관세 수입이라고 그랬으니까 관세 수입은 여기가 될 거거든. 그렇죠? 관세 수입이 여기가 될 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해보시면 30 곱하기 10이니까 300만 달러이다가 맞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니은 이유 생산량은요, 얼마였죠? 30이죠. 30에서 30으로 변화가 없습니다. 네, 여기까지였어요. 네, 일단은 해설을 다 해드렸는데 조금 문제가 난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이제 개 중에 좀 어려운 문제들이 섞어져 있었으니까 일단은 뭐 이제 고3 분들은 여름방학을 잘 활용하셔서 성적을 올리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N수생들 분들께서는 이제 당연한 말이지만 이제 정리를 좀 하셔가지고 9월 평가원에 좋은 성적 다 얻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